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영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K-POP 데모넌터스 역대 신기록을 모두 갈아치우고 있다는 소식과 이 소식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K-POP 걸그룹과 무속 신앙을 내세운 K-POP 데모넌터스가 역대 넷플릭스 흥행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7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 따르면 K-POP 데모넌터스 누적 시청수는 2억 3,600만으로 집계돼 영화 부문 역대 1위에 올랐습니다. 2021년 11월 공개된 드웨인 존슨, 라이언 레이놀즈가 출연한 액션 스릴러 영화 레드 노티스가 기록한 2억 3,090만 시청수를 4년 만에 뛰어넘으면서 K-POP 데모넌터스가 순위를 뒤집은 것입니다. 쇼 부문을 합쳐봐도 오징어 게임 시즌1과 웬즈데이 시즌1에 이어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의 인기가 시간이 지나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징어 게임 시즌1의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공개 후 91일간의 누적 시청수를 비교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영화쇼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가 6월 20일 공개된 만큼 약 3주 정도 더 누적 시청수를 집계할 기간이 남아있어 추후 웬즈데이와 오징어 게임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날짜 플리스 페트롤 1일 순위를 보면 영화 부문에서 독일 영화 폴포미에 이어서 여전히 2위를 유지하고 있어 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드라마 부문에서는 K-드라마 폭군의 셰프가 이틀 연속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폭군의 셰프는 93개국 탑10 올킬을 하며 어제 41개국 1위에서 오늘 1위 국가를 42개 국가로 늘렸습니다. 진행 중인 드라마라 오늘을 기점으로 순위가 떨어졌다. 다음주 일요일부터 다시 1일 순위를 올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K-드라마 에스콰이어는 1일 순위 5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K-드라마 12가 4위까지 올라있고 아마존 프라임에서는 견우와 선녀가 10위에 올라 12주째 탑10에 올라있습니다.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미국 애니메이션 K-POP 데모넌터스는 OST도 미국 빌보드에서 연일 호송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26일 빌보드 차트에 따르면 K-POP 데모넌터스 OST에 실린 8곡이 이번 주 30일자 핫픽에서도 동시 차트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7주 연속 해당 OST에 실린 8곡이 동시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속 그룹들인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스가 부른 노래들입니다. 헌트릭스 골드는 앞서 예고된 것처럼 지난주보다 한 단계 상승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총 2주 1위입니다. K-POP 데모넌터스 속 헌트릭스 라이벌 그룹인 사자보이스의 2호 아이돌은 지난주에 이어 4위를 지켰습니다. 두 곡 모두 9주 연속 차트인했습니다. 사자보이즈 소다팝이 5위, 헌트릭스 하우 이스던이 10위, 헌트릭스 와디스 사운드 라이크가 20위, 헌트릭스 루미 프리가 23위, 헌트릭스 테이크다운이 25위를 기록하며 순위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K-POP 걸그룹 트와이스 정연, 지호, 채영이 가정한 테이크다운 버전이 지난주보다 7단계 뛰어오른 5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곡들이 실린 K-POP 데모넌터스 OST는 앞서 예고됐던 것처럼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선 지난주에 이어 2위를 유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골드는 빌보드 글로벌 두 차트인 글로벌 200과 글로벌 미국제에선 모두 1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영화 OST로는 빌보드 역사상 최초의 기록인 4곡이 핫100에 오르는 새로운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미국 CNN에서 미국 사회 특히 미국 어린이들 사이에서 이 영화의 신드롬을 알아보는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11살 노리앤 포터는 거의 매일 K-POP 데모넌터스를 시청합니다. 50번 이상 봤다고 합니다. 그녀는 또한 이 영화의 전도사이기도 합니다. 언니가 밤샘 파티를 하는 동안 볼 영화를 고르라고 해서 K-POP 데모넌터스를 골랐어요. 파티에서 못 본 친구들은 다 같이 보라고 했죠. 포터가 말합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친구들이 이거 진짜 최악일 거야 라고 하다가도 보고 나서는 꽤 괜찮네 라고 하더라고요. K-POP 데모넌터스는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으로 스트리머들이 가장 많이 시청한 영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5세에서 15세 사이의 자녀와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면 반복해서 보고 노래를 따라 부를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플릭스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는 이벤트를 위해 영화를 공개함에 따라 이제 극장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K-POP 데모넌트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1시간 40분 동안 직접 영화를 보는 대신 이틀 동안 아이들에게 직접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K-POP 데모넌트스라는 제목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헌트릭스라는 K-POP 그룹이 있어요. 10살 미아 캐스트가 설명합니다. 전 세계가 그들을 팝스타로 보지만 실제로는 혼문으로 악마와 싸우고 있어요. 혼문은 악마와 인간을 분리하는 방패 역할을 하며 노래들을 부르면서 악마를 막아내야 하거든요. 그러다가 악마 무리가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결심하고 자신들도 K-POP 그룹이 되어 팬들을 훔쳐서 영혼을 먹기로 결심합니다라고 캐스트가 덧붙였습니다. 팬심을 훔치는 악마 같은 K-POP 그룹의 이름은 사자보이즈, 드라마, 로맨스 그리고 장대한 격투씬이 펼쳐집니다. 사냥꾼들을 물리치려는 악마 소년들이 등장하는데 마지막에는 인간인 척하는 악마 소년들을 물리쳐요. 7살 첼레나 판이 말합니다. 좀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영화예요. 제가 이야기를 나눈 판과 다른 아이들의 말에 따르면 K-POP 데모넌트스는 선이 악을 이기는 촌스럽고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체성과 자기 수용에 대한 감동적인 탐구입니다. 그게 무슨 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좋아하게 하려고 항상 자기 성격을 숨기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라는 거예요. 10살 주리 리드가 제게 말합니다. 주인공 중 한 명인 진우는 머릿속에 있는 목소리들을 없애기 위해 세상을 파괴하고 싶어 해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이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해야 해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많은 아이들의 악마들에게 호감을 갖는 것은 아마도 K-POP 데모넌트스의 감독 매기강과 제작진 덕분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구들과 이 얘기를 하다가 사자보이즈가 마지막에 죽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12살 디에나 이필이 말합니다. 우린 정말 그들을 좋아해요. 악마니까 악당으로 그려지는데 우리는 그들을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사자보이즈에서 진우를 빼면 괜찮아요. 악당이 아니니까요. 사실 다음 K-POP 데모넌트스 영화에는 더 많은 악마가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더 랩은 최근 넷플릭스가 실사 리메이크와 뮤지컬 외에도 2편의 속편 제작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9살 에비 로드리게스는 진우가 돌아오고 미라가 악마로 변하는 걸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리드는 악마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싶어요. 하지만 지구 전체를 파괴하고 정복하려는 게 아니라 좀 더 우호적인 방식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K-POP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K-POP 데모넌트스를 정말 좋아해요. 스토리도 정말 좋고 음악도 정말 좋아요. 멈출 수 없이 보게 되는 영화 중 하나예요. 8살 블레이즈 소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녀는 영화를 4번이나 봤고 다음날 다시 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터뷰한 아이들 중 다수는 K-POP 데모넌트스의 성공과 인기의 이유를 다른 영화들과 달리 자신들의 연령대에 맞춰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는 일반적인 디즈니 뮤지컬과는 달라요. 그냥 음악이 듣고 싶어서 보고 싶어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리드는 말합니다. 이건 뮤지컬과 비슷하지만 한 단계 더 발전된 현대 뮤지컬이에요. 제 생각에 이 영화의 독특한 점은 악마 영화와 K-POP 영화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10살 해나 맥린이 말합니다. 보통은 K-POP이나 악마만 나오는 영화잖아요. 8살의 시에나 크바르토비치에게 이 영화가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이 영화가 자신이 봐서는 안 될 영화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영화 같지만 폭력 장면이 조금 나와요. K-POP 데모넌트스에 대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노래가 슬랩이라는 것입니다. 사운드 트랙의 3곡이 빌보드 핫백 톱10 차트에 진입했고 영화에 등장하는 가상의 걸그룹 헌트릭스의 골든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눈 아이들은 거의 모두 골든의 후렴구나 사자보이스의 감미로운 소다팝을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자매인 디에나와 달라이나 이필은 영화에 나오는 모든 노래와 안무와 가사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K-POP 데모넌트스는 또한 일상 유머와 관련 인물들에 대한 유쾌한 팬덤을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맥리는 자신과 친구들이 아직 테이크다운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골든의 가사를 끊임없이 주고받는다고 전합니다.
리드에게 영화에 대해 친구들과 어떤 주제를 논의하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답합니다. 사실 대화를 나누진 않았어요. 그냥 제대로 된 노래 몽타주를 나누고 있었죠. 12명쯤 되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K-POP 데모넌트스의 기본기를 제대로 익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리드가 이런 수수께끼 같은 조언으로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누군가 이 OST를 커버하는 걸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당황하여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물어봤습니다. 영화를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리드와 다른 아이들이 K-POP 데모넌트스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나도 설득당했습니다. 나도 직접 한번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미국 영어권 네티즌 반응입니다. 넷플릭스가 이번 작품으로 수익을 내는데 관심이 없더라도 이번 작품과 함께 굿즈를 출시해서 기대감을 증폭시켰으면 좋았을 텐데요. 모든 예매가 매진된 후 제 지역 극장에서 상영 시간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걸 봤습니다. 굿즈 판매에서 정말 실수를 했네. 내 멍청한 호랑이는 어디 있지? 넷플릭스, 소니.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라모 드래프트 하우스 극장에는 상품이 잔뜩 있어요. 소니가 드디어 팬들의 요구를 받았네요. 이 영화의 IP에 다시 참여하고 싶어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네요. 소니만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니의 극장체인 알라모 드래프트 하우스가 자사극장에서 영화 상영을 위한 상품을 엄청나게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마치 다른 극장 체인보다 훨씬 먼저 이 영화가 개봉될 줄 알았다는 것처럼. 평균적으로 3,000개 극장에서 몇 편의 영화가 개봉되나요? 1,000회의 공연이 매진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극장들이 넷플릭스 상영시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상영시간을 늘리고 있어요. 저희 동네 극장은 원래 4편이었는데 오늘 3편이 더 추가됐어요. 젠장 보스턴 알라모에서 티켓을 예매했는데 2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였어. 그런데 길 건너편에 있는 리갈에서 표를 샀어. 미친 짓이죠. 대략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계산으로 175석, 1700개 스크린, 1인당 14달러, 2일 기준으로 약 800만 달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스크린이 매진되었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겁니다. 1000개 스크린만 매진되었죠. 한 가지 확실한 건 넷플릭스나 콜롬비아 아니면 다른 곳을 통해 속편을 먼저 극장에 개봉한다는 거예요. 아마 꽤 오랫동안 인기를 끌겠죠. 여기선 10억 달러가 들 만큼 기대감이 크거든요. 소니도 카드가 많습니다. 넷플릭스는 소니가 필요합니다. 만약 관계가 틀어지면 누가 속편을 만들겠어요. 두 기업은 협력해서 가능한 한 타협해야 할 겁니다. 175석은 상당히 과소평가된 것 같습니다. 제가 추적조사한 15개 극장의 하루 평균 좌석수는 885석입니다. 따라서 이 수치가 전국 평균으로 나타낸다면 이론적으로는 4천만 달러가 넘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천만 달러 이상으로 예상합니다. 또 명확히 하자면 1000개의 상영이 매진되었고 1700개의 극장에서 상영 중이며 각 극장은 하루에 4회에서 5회 상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부터 극장에서 개봉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수익을 냈을지 상상해 보세요. 솔직히 극장에서만 개봉했다면 같은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다면 다시 인기를 얻었을지도 몰라요. 문제는 소니가 개발 중의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를 분명히 잃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출시했다면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적절한 홍보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번에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건 큰 스크린으로 보면 얼마나 재밌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정말 좋아했다고 말해야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K-POP에 전혀 관심이 없지만 뮤지컬이나 진심이 담긴 영화는 정말 좋아해요. 제 아내는 이것에 푹 빠져 있어요. 저는 K-POP에 관심 없어서 함부로 판단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도 잘 만들어졌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아이들이랑 같이 보면 너무 열광해요. 친구 딸은 벌써 8번이나 봤고 제가 아는 다른 가족들은 차 안에서 사운드 트랙을 틀어놓고 있어요. 도대체 왜 소니는 이렇게 수익성이 좋은 걸 헐값에 팔았을까? 그들은 결정을 내릴 때 이 정도 수준의 인기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오스카 시상식에 출품하기 위한 100%의 목적이겠죠. 물론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겠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 음악 모두가 걸작, 조이에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대해 모든 것이 놀랍습니다. 애니메이션, 노래 등 이 시기에 좋거나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는 많지 않지만 소니는 이 영화를 만드는데 9년이 걸렸다는 점을 생각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래는 중독성이 강하고 오랫동안 좋은 방식으로 머릿속에 남아 질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K-팝을 많이 듣지 않습니다. 아마 2곡 정도만 듣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이 노래에 얼마나 중독되었는지 여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영화는 모든 사람의 시청 목록에 있어야 합니다. K-팝이든 애니메이션이든 아니면 캐릭터이든 이 영화에 완전히 매료되어 여러 번 보게 될 거예요. 저는 벌써 8번 이상 봤는데 셀 수도 없었어요.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었는데 이 리뷰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화를 정말 과소평가했어요. 1시간만 동안 우스꽝스러운 애니메이션만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깊이 공감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이 영화를 최소 20번은 봤는데 볼 때마다 제작진이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은밀하게 엮어놓은 작고 미묘한 디테일을 발견합니다. 현대 영화는 재미없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이런 영화를 더 보고 싶습니다. 아직 안 보셨다면 꼭 한번 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거의 8년 동안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대만 드라마를 봤습니다. 제 생각에 한국 드라마는 거의 항상 어떤 의미와 지혜를 담아내기 때문에 업계의 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장르를 조화롭게 융합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전문가라는 점은 말할 것도 없죠. 한국과 미국 배우들의 콜라보레이션은 정말 대단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음날 아침 동료가 와서 이 영화가 정말 좋았다고 말해주기 전까지는 이 영화를 볼지 망설였습니다. 이 영화는 K-드라마와 K-팝 음악의 모든 장점을 모아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마법 같은 스릴을 선사하고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더 좋은 점은 이 영화가 남녀노소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생생한 색감과 애니메이션은 놀라운 세계를 생생하게 그려내며 디즈니가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미기관과 크리스 아페란스는 물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한국 배우 안효석과 한국 최고의 배우 이병헌의 참여를 보고 정말 기뻤습니다. 이 리뷰를 쓰는 지금 사운드 트랙이 1위에 올랐고 특히 골든이 1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어른 모두 이 멋진 음악에 푹 빠져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솔직히 위대한 쇼맨 이후로 이렇게 훌륭한 노래가 가득한 사운드 트랙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문화와 엔터테인먼트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를 담은 재미있는 영화와 쇼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영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 보석 같은 영화를 몇 번이고 다시 보게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스토리라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미니 시리즈는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희망과 관점을 제시해주는 것 같아요. 사운드 트랙도 훌륭하고 모든 곡의 뮤직비디오도 정말 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왜 이 영화에 푹 빠져 있는지 알 것 같아요. 벌써 여러 번 봤고 앞으로도 계속 볼 거예요. 젠장 이 영화는 2번 봐도 여전히 더 재밌어요. 루미, 미라, 조이, 3인조는 재밌고 엉뚱한 캐릭터들을 만들어내는데 각자의 에너지 넘치는 표정 연기가 훌륭해요. 가수들의 캐릭터 디자인과 의상까지 정말 인상적이에요.
노래들이 점점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했어요. 특히 How It's Done, Golden, Take Down 같은 멋진 노래들이 생각나네요. 비슷한 노력을 기울인 다른 영화나 시리즈를 보고 싶어요. 이 영화가 한번 인기를 얻고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두 딸아이와 함께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영화 제목만 보고 K-팝이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했고 악마 사냥은 무섭게 들리는데 금방 생각이 바뀌었어요. 영상미는 훌륭하고 스토리도 훌륭하고 노래도 정말 끝내줘요. 첫 주에 10번도 넘게 봤을 것 같고 노래도 더 많이 들었어요. 아이가 없는 28살 남자로서 이 영화는 제가 최근 본 애니메이션 영화 중 최고였습니다. 아내와 두 번째 관람을 함께 했는데 보는 내내 정말 즐거웠습니다. 음악도 좋고 애니메이션도 훌륭해서 전반적으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좋아할 만한 영화입니다. 다음은 K-팝 데모넌터스 역대 1위 눈앞 소식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9주차에 2600만 뷰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그래요. 정말 말도 안 돼요. 넷플릭스 영화 중에 이런 식으로 인기를 끈 영화는 없을 거예요. 맞아요. 모든 쇼나 영화는 보통 3주 동안 엄청난 인기를 끌다가 금세 사라지죠. 소년의 시간처럼 입소문이 큰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K-팝 데모넌터스가 넷플릭스에서 하는 일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해요. 이 영화는 성공할 자격이 충분해요. 다음 주에 우리가 1위를 차지할 거야. 이는 사실상 완료되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91일의 집계 기간이 끝날 때까지 5천만 뷰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것입니다. 레드노티스보다 3억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여유있게 앞서 나갈 것입니다. 저는 넷플릭스와 소니가 매기관과 크리스 아페란스에게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더 좋은 건 후속편과 똑같은 팀과 가수가 나오는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만드는 겁니다. 레드노티스는 준비하는 것이 나을 거야. 놈들은 무너질 준비가 됐어. 나는 승리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헌트릭스가 없는 영화는 스트리밍할 가치가 없어요. 확실해요. 드웨인 존스 더 락은 1위 자리를 되찾기 위해 K-팝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또다시 일주일 동안 매일 다시 시청하게 됐네요. 나는 그걸로 살 수 있어. 좋아. 다시 볼게. 레드노티스가 그렇게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건 팬데믹으로 모두가 넷플릭스를 시청하던 와중에 촬영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절반도 못 받을 겁니다. 도움이 되도록 다시 시청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4번이나 다시 봤어요.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OST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트랙을 목록 상위에 유지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숫자 세기를 멈추기 전에 적어도 20번은 더 볼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레드노티스가 아직 우리의 공격에 대비하지 못한 것 같아. 9월 18일까지는 넷플릭스에 공개된 후 90일 동안 조회수가 집계된다고 하니 아직 4주 정도 남았네요. 레드노티스를 이겼다고 해서 멈춰야 하는 건 아니야. 계속 올라가서 정상에 계속 있게 해줘. 일주일 내내 그냥 배경에서 재생시키려고요.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어. 다시 봐야겠어. 오늘은 K-팝 데모넌터스를 몇 번 볼까요? 예? 이걸 1위로 만들 수 있을 거야. 더 많이 봐줘. 그런 일이 일어나서 드웨인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K-팝 데모넌터스가 1위를 차지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매주 꾸준히 시청률을 기록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넷플릭스 역사상 어떤 영화도 매주 2천만 뷰 이상을 꾸준히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K-팝 데모넌터스 넷플릭스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본 영화 등극 소식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우리는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여기 47,000명이니까 3주 동안 하루에 두세 번씩 영화를 보면 레드노티스 기록을 깰 수 있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저는 수학을 정말 못해요. 젠장 그 기록을 완전히 깨야 한다는 건 맞는 말이야. 하루는 24시간인데 24시간만 계속 보면 그 멍청한 영화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을 거야. 다시 볼 명분이 필요해. 네, 방금 계산을 다시 해봤는데 47,000명이 여기 있는데 3주 안에 조회수 4,730만 건을 달성하려면 하루에 50번씩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저와 5살짜리 아이는 그걸 잘 실행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넷플릭스가 K-팝 데모넌터스를 가장 많이 다시 본 사람들의 프로필을 공개하면 정말 웃길 것 같아요. 다시 볼 시간이에요. 팬들을 위해. 제 말이 그겁니다. 넷플릭스 1위 영화라는 맥락 외에는 레드 노티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며칠 동안 2위를 유지했는데 꼭 1위로 올려야겠어요. 일주일쯤 지나면 1위가 될 거예요. 솔직히 레드 노티스 정말 좋아하는데 1위 영화라는 걸 알고는 정말 놀랐어요. 재밌긴 한데 좀 기억에 남네요. 레드 노티스라는 걸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건 저뿐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전 본 적도 없고요. 넷플릭스를 15년 정도 구독했는데 나온 기억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블라이트나 리디큘러스 6 같은 정말 형편없는 오리지널 영화도 기억나고요. 사람마다 관심 있는 부분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5번째 다시 보기 진짜 너무 중독적이야. 맙소사 이런 초보적인 숫자라니. 아내와 나는 이제 60번 넘게 보고 있어요. 헌트릭스 놓치지 마세요. 진짜예요. 이 영화는 정말 최고예요. 흥겨운 음악 때문에 스포티파이를 찾아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몇 번이고 다시 보고 싶어질 거예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성과 악의 싸움을 담은 간결한 스토리를 역동적인 형식으로 풀어냈죠. 사운드 트랙도 최고예요. 노래 진짜 너무 좋아요. 영화 다시 보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속편이 정말 필요해요.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디자인이 정말 끝내줘요. 세상에. 이 영화 너무 좋아요. 싱어롱 버전이 너무 기대돼요. 재밌는 영화예요. 노래도 좋고 스토리도 전반적으로 훌륭해서 볼만한 가치가 있어요. 노래의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IP의 감독판 확장판, 프리퀄 그리고 속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작품입니다.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네요. 완벽한 가족영화, 놀라운 스토리, 아름다운 애니메이션 그리고 중독성 있는 음악까지 이 영화가 괜히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게 아니죠. 정말 꼭 봐야 할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정말 재밌고 음악도 중독성이 있어요. 꼭 보세요. K-팝 팬은 아니지만 독창성과 신나는 음악은 부인할 수 없죠.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영화 너무 좋아요. 극장에서 개봉해서 너무 기뻐요. 좋아요. 이 영화는 처음에 우스꽝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여러모로 제 기대를 뛰어넘었었어요. 사실 처음 10부는 정말 민망했지만 이 영화는 팀워크와 정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음악도 정말 멋져요. 다음은 K-팝 데모넌터스 넷플릭스 영화 역대 1위 소식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제 3살짜리 아이는 이 시청수의 5% 정도 기여했어요.
오늘 7살 딸아이와 공원에 갔는데 딸아이가 계속 영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노래를 틀어달라고 했더니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틀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춤추고 노래 부르기 시작했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와서 춤추고 노래 부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노래가 나오자 놀이터에 있던 6명의 아이들 모두 우리가 틀어준 4곡에 맞춰 춤추고 노래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영화는 제가 올해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이고 저는 32살이에요.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꼭 보세요. 오늘 밤에 같이 볼 거예요. 딸아이가 집에 오는 길에 같이 보자고 엄청 졸랐거든요. 딸아이가 걸으면서 노래 몇 곡을 불러주기 때문에 벌써부터 머릿속에 맴돌아요. 이 노래가 몇 시간 동안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래프가 너무 직선이라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반복해서 보는 것 같아요. 계정별로 시청한 횟수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주간 조회수 유지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아이들의 끊임없는 재시청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고유 조회수나 평균 재시청 횟수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매주 총 시청 시간만 공개합니다. 청소년들까지 이 영화에 완전히 갇혀있다. 확인해보니 우리 아이들이 이걸 정말 보고 있더군요. 지난 4주 동안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봤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여러 번 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오래가는 힘이 있네요. 저는 39살이고 아이도 없고 돈 걱정에 갇혀 있어요. 제 대학 친구들은 이미 5에서 6번이나 봤어요. 출시가 느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송 코스가 더 잘 맞아요. 큰 홍보는 없었지만 입소문을 타고 퍼지고 있어요. 저는 룸메이트가 너무 좋아해서야 알게 됐어요. 이건 깜짝 히트작이에요. 소니는 넷플릭스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여 판권을 매각했습니다. 넷플릭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마케팅 예산을 거의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내는 2주 동안 4번이나 봤어요. 또 다른 요인은 이 영화가 뮤지컬과 액션 드라마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제 28살 여자친구도 12번 이상 봤어요. 우리는 생일 파티에서 이것에 대해 들었고 그 후로 적어도 5번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영화에 대한 좋은 입소문과 진심 어린 호평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대부분은 현실과 앱 자체에서 대대적으로 광고되지만 완전히 잊히거나 꽤 괜찮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매우 부족합니다. 제 5살짜리 아이가 거의 매일 30분씩 시청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극장에서 싱오롱을 봤는데 관객층이 대부분 10대 청년 여성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놀랐어요. 주로 아이들과 부모들이었죠. 생각보다 픽사와 더 가까웠어요. 제 경험담인데 제 친구 중에 아이들이 있는 사람과 주말에 같이 보냈어요. 매일 그 영화를 봤는데 허락된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봤을 거예요. 제 조카들은 이 영화가 나온 이후로 계속 보고 있어요. 노래 때문만은 아니고요. 노래가 5분마다 나오는데 애들은 가사를 전부 알고 있거든요. 저도요. 제 매형말로는 2딸 아이가 지난 2달 동안 적어도 24번은 봤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뷰가 내 동생 집과 비슷하다면 영화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고 아이가 같은 영화를 30번 이상 보고 다시 보고 싶어 해도 신경 쓰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와, 아이들이 정말 몰입해 있네요. 제 딸은 이 영화를 4번이나 봤는데 영화에 나오는 음악도 꼭 들어보네요. 이건 깜짝 히트작이에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게 참 신기해요.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 기미가 보여요.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 정말 독특해 보여요.
흥미로운 점은 오징어 게임 시즌1이 가장 많이 시청된 시리즈이고 K-팝 데모넌터스가 가장 많이 시청된 영화라는 점인데 두 작품 모두 문화적으로 한국적이라는 점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왜 이 영화의 시청 시간이 10주가 지난 지금도 꺾이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 댓글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제 넷플릭스 역대 영화는 K-팝 소재 영화이고 넷플릭스 드라마 역대 1위는 오징어 게임 K-드라마가 올라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도 한류가 대세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며 역사에 남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